이번에 소개할 문제는 도형 킬러 문제지만 비교적 쉬운 형태의 문제인데, 사실 이런 형태의 4점짜리 도형 문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이거를 발견을 못해서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좀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이거 뭐 선생님 쉬운데요? 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도형이 좀 약한 친구들한테는 이 정도도 부담감이 상당히 높다. 근데 그 부담감을 떨쳐낼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게 선생님이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단 원 3개가 내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문제를 소개를 해보면 지금 반지름 3개가 주어져 있어. 반지름 3개가 9, 5, 3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 C1과 C2, C3가 다 접하고 있는데 C1, C2, C1, C3 이렇게 외접하고 있는 거고, C2하고 C3는 내접하고 있는 상황인 거를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어디? RS의 길이를 구하여라. RS, 여기 길이.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제 학생들이 좀 부담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야. 갑자기 여기? 이런 조그만한 부분 이거 어떻게 구해? 근데 이거를 이제 수월하게 풀어내는 친구들은 내접하면 써먹을 거 뻔한 거 아니야? 내접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가 있어? 원 2개가 내접한다. 예를 들어서 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반지름, 이게 큰 반지름 그리고 여기가 작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두 중심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된다?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뺀게 된다. 그럼 외접하면 어떻게 되느냐? 외접하면 원 2개가 외접한다. 이렇게 여기가 외접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중심과 중심. 이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원방 배울 때 원과 원의 위치 관계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금방 직관적으로 이 결론을 얻어낼 수 있을 거야. 두 반지름의 합이 뭐가 된다?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된다. 외접일 때는 그렇고 내접일 때는 차가 두 중심의 거리랑 동일하다. 자, 요게 기본적으로 쓰일 거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해보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한번 찾으러 가볼게.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반지름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여기에 이제 도형에 숨어있는 조건들을 뽑아낼 때는 요 그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외접, 내접. 그래서 중심선들을 연결을 해야 돼. 그러면 일단은 이 큰 원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 원에 걸쳐 있는지 아니면 내부에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 모르잖아. 이 C2라는 원에, C3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애매하게 여기 걸치지 않는 중심의 위치를 먼저 하나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 요 정도 위치, 요 정도 위치에. 자, 그 다음에 중심. 또 C2의 중심도 한 이 정도, C3의 중심도 한 이 정도 이렇게 잡을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선을 한번 연결을 해보자. 중심 라인, 그리고 접하는 지점까지. 여기 P가 지금 접점이고 Q도 접점이니까 이 접점을 향해서 연결이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여기 길이가 얼마? 이 반지름이 9가 되고 이쪽 반지름이 5라고 제시를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쪽 반지름은 얼마? 3이라고 제시를 해놨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면 또 Q로 연결이 되고, 여기가 마찬가지로 9, 여기가 반지름, 작은 반지름 3인 상황이야. 자, 일단 제시된 반지름을 중심선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일단 요 RS를 구하는 데까지는 어떤 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막연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일단 요게 여기 길이는 두 반지름의 차가 되니까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는 4. 이게 이제 뽑아낸 정보에 해당이 되겠지. 9에서 3 빼면 여기는 6.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외접하고 있을 때는 반지름 합이니까 여기 길이는 얼마? 5랑 3이 더해져서 8이다.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여기 처음 원의 중심을 O1이라고 할게. 선생님이. O1이라고 하고, 여기를 O1이라고 하고, 이 원의 중심을 O2, 여기 원의 중심을 O3라고 했을 때, O1, O2, O3의 길이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황이지.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5원, 5, 2, 5, 3인데 여기가 4, 여기가 6, 여기가 얼마? 8인 상황이야. 자, 최종적으로는 RS의 길이를 구해야 돼. RS의 길이, 여기 길이.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딱 봐도 여기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PQ의 길이랑 이 PQ의 길이랑 이쪽 PQ의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어디? PR, QS. 자, 이렇게 눈에 띄지 않나?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부분을 구해야 된다면 PQ의 길이에서 얘네 둘, 여기서 여기 PR, QS 두 개의 길이를 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그지? 자, 전체적인 전략도 어느 정도 쉽게 수월하게 요 PR의 길이는 현의 길이기 때문에 반지름과 뭐 한 각도를 이용하면 피타고라스나 각도를 이용하면 요 현의 길이 PR, QS의 길이는 어느 정도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어디에서? RS는 PQ의 길이에서 PR의 길이를 빼고 QS, SQ 길이도 뺀다. 이렇게 전체적인 전략을 이렇게 세워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뭐만 구하면 돼? PQ의 길이랑 PR, SQ의 길이를 구하면 되잖아. 근데 선생님이 이 삼각형을 찾아놓고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나왔다라는 걸 찾아놓고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지금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PQ의 길이가 어디야? PQ의 길이가 여기지 지금. 그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는 게 선생님이 지금 다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이거를 풀어낸 학생들도 이미 이 순간에 이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걸 보고 있을 거야. 왜 구할 수 있을까? 여기 각도가 세타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인 값이든 코사인 값이든 직접적으로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나면 이 큰 삼각형 바깥쪽에 여기 O1 그리고 여기가 PQ, 여기도 이게 이제 반지름 9, 큰 원의 반지름 9잖아. 그지? 근데 여기가 똑같이 세타인 거잖아. 그러면 이 PQ의 길이를 알 수가 있어 없어? 알 수가 있겠지. 뭘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세타는 대신 먼저 구해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해가 되나?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줄여놓고 이제 답을 찾으러 가볼게. 이 문제는 특별히 뭐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짧게 끝낼게. 자, 요 부분은 일단 이쪽으로 빼놓자. 이따가 다시 끌어올게. 자,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해야 되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돼?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4 곱하기 6 양변, 그리고 양변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그리고 8의 제곱. 이게 지금 밑에가 48이고 위에가 52에서 64를 빼니까 마이너스 12.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 코사인 세타가. 그러면 여기에서 x값 찾을 수 있지. x제곱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했을 때 이 부분에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했을 때 9의 제곱, 그리고 빼기 2 곱하기 9 곱하기 9, 9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1 사용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가 9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2 플러스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곱해지면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그럼 x의 값도 얼마야? 9 루트 2분의 5. 9 루트 2분의 5는 2분의 루트 10으로 유리화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PQ의 길이도 찾았어. 이렇게.
그지? PQ의 길이도 만들어진 거지. 자, 그러면 요거를 더 좁혀 놓자. 이제 마지막 답을 찾으러 가야 되니까. 이만큼 선생님이 좀 좁혀 놓을게. 이거 왜 안 잡혀? 잡아보자. 아, 잡았어. 이건 더 좁혀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다가 이렇게 놓을까? 어디다가 놔야 돼? 이거 놓을 데가 없네. 이 정도. 그리고 다시 요 놈도 좁혀 놓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바꿔 놓을까? 잘 눈에 띄게. 노란색으로 바꿔 놓을게. 코사인 세타의 값이 나와 있는 상황이지.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 자, PQ의 길이는 구했으니까 이제 뭘 구하면 돼? PQ의 길이는 구했으니까 PR과 SQ의 길이를 구하면 되지. 그러면 어떤 선을 따야 되겠어? 여기 요 중심 그리고 요 PQ의 길이, 요 삼각형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지. 이 삼각형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작은 원에서 여기 현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는 요 반지름하고 요 삼각형을 이용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두 개의 삼각형을 이야기를 해야 돼. 이등변이니까 이 정도로 그리자. 이렇게 하나, 또 작은 거 하나. 여기가 O2, 여기가 O3, 여기는 P고 여기는 R, 여기는 S고 여기는 Q지. 지금 이 길이 찾으려는 거야.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얘네가 각각 A, B가 되겠지. 이제 반지름은 얼마였어? 여기가 5, 여기도 5, 그리고 여기는 3, 여기는 3. 그러면 지금 AB를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AB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각도 하나가 필요하지, 이것도. 근데 얘는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을, 어차피 똑같은 거지만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큰 삼각형에서 아까 이 O1 PQ, 여기에서 여기가 알파인 거고, 지금 요 삼각형에서, 그지? 이 삼각형에서 선생님이 좀 체크를 해줄게. 요 삼각형에서 왼쪽 각이 여기가 알파인 거고 여기가 베타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베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지. 맞아. 그러면 코사인 값을 먼저 구해 놓을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다시 이 삼각형을 잠깐 그려볼게. 여기가 9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인데 밑에 값이 얼마였어? 밑에 값이 PQ의 길이가 2분의 9루트 10이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게 이등변이면 중점으로 가겠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절반이니까 4분의 9루트 10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는 어차피 똑같을 거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값을 알 수가 있지.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는 동일한 값이고 9분의 4분의 9루트 10이니까 9 약분돼서 4분의 루트 10이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바로 PR과 SQ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지. 얘도 좀 따서 선생님이 좀 조그만하게 옮겨 놓을게. 얘는 한 이 정도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해보자. PR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여기서 또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지? 지금 5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곱하면 여기 반토막이 나오잖아, PR에. 그렇기 때문에 2배를 해주기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10 곱하기 코사인 알파 4분의 루트 10, 2분의 5 루트 10이 되는 거야. 그지? PR의 길이 만들어졌지. 그다음 마지막 SQ의 길이는 어떻게? 2 곱하기 2배, 마찬가지 원리로 2배 해놓고 3 코사인 베타. 근데 코사인 베타도 어차피 똑같은 값이니까 6 곱하기 4분의 루트 10, 2분의 3 루트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자, 그럼 PR 플러스 SQ가 얼마인 거야?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2분의 8이니까 4루트 10. 자, 답은 나온 거지.
최종 답은 어떻게 돼? PQ의 길이는 2분의 9루트 10이었고 2분의 9루트 10이었고 얘는 4루트 10이니까 최종 답은 2분의 루트 10이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RS 부분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지. 그지? 자, 비교적 쉬운 문제라는 이유가 처음에 선생님이 언급했던 대로 이 부분이야. 이 처음에 요 두 원의 위치 관계가 내접할 때 두 반지름의 차가 중심사의 거리, 그리고 외접할 때는 두 중심사의 거리가 반지름의 합이다. 이 기본적인 내용을 이용해서 만든 문제야. 그리고 이게 수원, 수투, 수능, 도형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인 법칙이든 코사인 법칙이든 언제든 등장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을 선생님이 한 2번 정도 변형 공식 포함해서 2번 정도 사용을 했고 RS를 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요 방법을 사용을 한 거다. 그지? 전체적인 전략을 떠올려 보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계산이 들어간 거야. 다음과 같이. 자, 너무 어려운 것만 안 보이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관심도가 높겠지만 너무 어려우면 학생들이 질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선생님이 겉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나 사실 내용은 별거 아닌, 그래서 지금 한 3, 4등급 해서 등급을 좀 올려야 되는 친구들이 보기에도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자신감이 들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좀 선택을 해봤어. 자, 다음번에 다시 더 괜찮은 문제를 들고 선생님도 고생을 하던 문제, 이건 진짜 대단해, 이거는 발견하기 정말 쉽지 않아 하는 문제를 또 선생님이 들고 다시 영상으로 찾아올게.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